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서울구청장들로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1년의 계획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구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스튜디오까지 직접 초대해 주셨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구청장 취임한 이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동구 하면은 이 고덕 강일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 55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교통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 강동구에는 현재 GTX D 노선 유치나 뭐 9호선 연장 사업 등의 관련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청장께서 보실 때 강동구의 교통 현안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5만 강동구 시대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연장 사업도 한 개 노선이 아니라 3개 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사업이 지금 연장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과 강서 그리고 우리 서울 서쪽 지방을 연결하는 GTX D 노선 또 지금 6월 달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11만 명의 서명을 통해서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모든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지금 2023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턴키 방식으로 예. 즉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턴키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 착공 시기가 지금 앞당겨진 셈인데 예. 현재 3개 공구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1개 공구는 업체가 선정됐고요. 2개 공구는 유찰되었는데 네. 지금 재공고를 앞두고 있고 7월 달이면 9호선 4단계 구간도 지금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동구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이제 GTX D 노선 우리 용역 결과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역사가 3개 역인데 네. 고덕역 그리고 길동 생태공원 사거리역, 천호역 3개 역인데 3개 후보역 전부 다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특정 후보역을 지정하지 않고 3개 역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잘 후보 역사를 선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GTX 노선, 지하철 연장, 고속도로까지 강동구의 교통 인프라 사업이 꽤 순항 중인 것 같은데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구축도 과제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 간의 지역 격차가 강동구의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네, 강동구의 구정 목표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입니다. 이 구정 목표는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는 강동을 의미합니다. 즉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생활 SOC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천호동 지역에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 올 8월부터 천호 보건 복지 문화 센터라든지 50플러스 센터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올 연말 정도가 되면 가장 강동구에 낙후된 지역이 있던 천호동 지역에 9,000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1차 준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동구에 좀 어두운 그런 민낯이었던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천호동 지역에도 굉장히 밝은 기운이 도는 그런 도시로 바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강동의 동과 서로 분명하게 지역 간 차별이 존재했었는데 상당히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맺게 된 게 아닌가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래도 이 천호동, 암사동 하면은 좀 다소 낙후된 지역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뭐 강동구, 고덕동 하면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활발한 지역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구청장 말씀대로라면 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강동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덕 비즈밸리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입니다. 현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되고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강동구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베드타운, 주거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이제 산업단지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예. 고덕 비즈밸리에는 현재 2023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케아, 세계적인 유통기업이죠. 이케아를 포함한 약 150개 정도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강동 일반 산업단지는 AI와 빅데이터를 결합시킨 산업단지로 엔지니어링 그리고 R&D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기업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첨단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 강동 일반 산업단지를 합해서 강동구에서는 세계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단지가 2023년에 준공이 되면 약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그리고 2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강동구가 베드타운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네. 경제 도시로, 자족 도시로 다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동구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코로나19 문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동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25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 종사자분들에게 저희가 20억 원의 지금 재난 목적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그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저희가 6월 30일까지 네. 면제시킬 예정인데 그동안에 1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한 5억 이상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과 함께 10억 원을 저희가 출연해서 네. 우리 무이자로 어려운 분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억을 출연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리로 융자할 기회를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코로나 초반에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이 새마을 분여회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봉사 겸 나눠줬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고 마스크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강동구 새마을 분여회 회원님들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예. 우리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운동이 필터 교체형 수제 면 마스크를 제작하게 됐는데 이 면 마스크 제작 운동이 이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강동구가 시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동구가 시작이었고 또 이 운동은 미국에 있는 CNN 방송에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가장 선도적으로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런 선제적인 그런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뭐 청소년들을 위한 이스튜디오나 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상담센터 네. 이런 건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로 일단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동 청소년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불안이라든지 네. 우울이라든지 또 분노까지 분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동 구민 누구나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1개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예. 3번까지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개인데 16개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또 강동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검진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타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자살률도 지금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했지만 전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자살률이 줄어들어서 예. 저희가 건강 검진 그런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일선 학교에 그 뭐죠 원격 수업 스튜디오인가 네. 그게 설치된 걸 봤는데 예, 어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원격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네.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동구 관내 고등학교 14개 교회 중에 13개 학교에 직접 이 스튜디오를 또 만들어서 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예. 이렇게 스마트 교육 환경을 코로나19 시대에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코로나 방역과 함께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도 더욱 좀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민선 7기도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네. 1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업에 주력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강동구 청장으로 이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구정 목표로 지금 약 뭐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 또 공약 사업들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강동구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천면로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예. 저희가 진행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좀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욕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큰 대형 그런 생활 SOC 시설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분이 아닌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인프라를 많이 만들자 해서 강동구에서는 강동형 공간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행복학교 사업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소통을 돕는 강동형 북카페 예. 다독다독 사업 그리고 육아 지원 시설인 강동맘 네. 그리고 노인정을 오후 4시까지는 어르신들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아동자치센터로 쓰는 꿈미소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을 내 외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을 통해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경로당을 표방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5개 사업들이 지역 밀착형 생활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빛을 보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추진돼서 더 나은 강동으로 변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